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김동석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 또는 KT 올레 IPTV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개장 초에 2,000선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의 매수 확대로 상승 반전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을 찾기 힘든 가운데 장중 일정한 방향을 잡지 못해서 한때 1980선까지 내려갔습니다만 기관의 매수세에 덕을 본 양상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하락 마감을 했던데요.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금 고조됐습니다. 또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 유럽 위기는 계속 고조됐다가 진정됐다, 고조됐다, 진정됐다. 그 끝이 어딘지 저도 궁금합니다. 빨리 좀 끝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준비된 주요 코너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공략할 만한 종목을 선정해봅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IM투자증권의 주대형 대리와 함께 재부각되고 있는 유로존의 위기 요소들을 짚어보고 글로벌 증시 흐름 전망하고요. 김도영의 작전 타임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을 낱낱이 공개하고요.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 대응 전략 세워봅니다. 네, 먼저 강정원의 3% 공략주입니다. 화상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강정원 전문가님. 네, 아직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시효과 상황을 지금 살짝 보니까요. 8시 52분 현재 거래소가 11포인트가 좀 넘게 빠졌습니다. 1991포인트로 오늘도 하락 출발할 듯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1.33%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소 한 절반 정도로 하락폭은 좀 적습니다만 다행히 530선은 지켜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강정원 전문가를 화상 연결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저희 국내 시장 코스피는 2,000선을 유지하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연기금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막판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제 장 초반에는 보기 좀 컸습니다만 1.07포인트 하락하면서 2,34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료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은 35억, 기관은 11억 원의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연기금이 1,560억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2,000포인트를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각각 1.9%와 1.6%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0.79포인트 상승하면서 장 초반 하락세를 좀 만회하면서 코스피 대비 강세를 좀 보였고요. 어제는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팔자로 나왔습니다만 이 개인이 495억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전적으로 코스닥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CJ 오쇼핑,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CJ ENM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이 대선 관련 후보들,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그 선거 활동이 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오면서 이루원이든가 오늘간의 SK컴즈가 상한가를 좀 기록했고 최근에 그 붐이 일고 있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의 차트 상위권을 좀 유지하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좀 특징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삼성 SDI, KT, LG화학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CJ ENM, 안랩, 파트론, CJ 오쇼핑, 솔브레인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백화점, 삼성화재, 금호석유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인터플렉스, 시젠, 포메탈, 진성TEC, 사라민 HR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그다음 미국 시장은 유로존 채무기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는 상황인데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이 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3일 연속 하락세를 좀 보였고 다우 지수도 20.5포인트 하락하면서 13,558.92포인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역시 10.18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기술 업종과 소재 업종이 부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정리하겠고요. 이 독일도 9월 기업 심리 지수가 2년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유럽 문제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도 하락세를 좀 보인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추천하신 종목이 RF셈이었었죠. 이 종목의 AS를 해주시죠. 네, RSM은 어제 시초가 11,350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종가 11,050원에 마감을 했는데, RF세미는 오늘 일단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패턴을 좀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3분기 실적 호전, 이 분기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기관도 최근에 매수 유입된 모습이기 때문에 저점 밸류에이션 13,000원대 이상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1,7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오늘 한번 좀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네, 제가 지난 9월 20일에 시가공약주로 제시를 했었고 그날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가 되면 좀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던 종목이 FR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FR텍을 다시 한번 시가공약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FR텍은 그 이동통신 무선 중계 시스템을 사업하는 회사고요. LED 사업 부분도 주요 사업 부분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LED 반도체 소자를 활용한 이 LED 조명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고성장세를 둘 수 있는데요. 올해 반기 매출액, 현재 LTE 관련 부품 중계기의 실적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도 60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LTE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이 삼성전자와 KT, 이 LTE 중계기 납품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에도 고성장세로 좀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평가 매트를 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반기 기준 주당 수출 자산 가치가 4,665원입니다. 지금 현 주가 PBR 0.9배 수준이고 올해 반기 EPS가 957원입니다. 상당히 저평가 매트가 있는 상황인데 다만 좀 시가총액이 좀 작은 부분이라서 우리가 좀 단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30%의 부채 비율 그리고 또 현금 보유가 많은 그런 특성상 충분히 우리가 FR텍을 모멘텀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역시 투자 포인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FR텍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역시 시초가 3% 이상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100원 하에 시에 손절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FR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FR텍에 대해서 목표가는 역시 오늘도 시초가 대비 3% 손절가 4,1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한 3% 공략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개장까지 한 2분여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하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거래소가 11포인트가 빠져 있고요. 코스닥은 1.13포인트가 하락해 있습니다. 거래소 1991선으로 밀려나 있는 모습이고요. 약 0.58%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스닥은 0.22%가 하락을 해서 531로 530선은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28%로 하락해 있고요. 현대차가 마이너스 0.2, 기아차가 0.68, LG화학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인 1.53, 그리고 현대중업이 1.56%로 화학 관련주라든가 조선 관련주 그리고 IT 전자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1.28%가 하락을 했고요. 드문드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상승폭이 적기 때문에 전체 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포스코가 0.27% 상승해 있고요. 삼성생명이 0.52%, NHN이 0.53%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 1% 안팎의 대형주 치고는 적지 않은 폭의 그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마이너스 1.2% 하락, KPNG 마이너스 1.24, 그리고 LG도 마이너스 1.1, LG디스플레이가 하락폭이 좀 크네요. 1.55%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모습입니다. 고려아연도 오늘 흰 모습으로 1.47%까지 빠져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파라다이스 다음 CJ 오쇼핑 서울반도체가 줄줄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해 있고요. 인터플렉스 등등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할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찬모 팀장,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양시장 출발 상황부터 정리해 봅니다. 먼저 하찬모 팀장께서 코스피 쪽 정리해 주십시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의 방어세,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의 방어세가 들어오면서 가까스로 종가는 2,000포인트를 지지했습니다만은 밤새 또 유럽 시장에서는 어떤 스페인발 불확실성이 유로화의 약세를 이끌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같은 경우 약간 장 후반에 연기금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1%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살펴드리겠습니다만 어제 장 후반 같은 경우는 중국의 팍스콘 공장이 이제 불이 나다 보니까 사실은 삼성전자에 약간 매기세가 몰렸다. 조금 더 다시 분석해드리겠고요. 현대차 기아차 어저께 기간 들어오면서 불구하고 약간 아침에 0.2% 빠지는 출발입니다. 24만 4천원. 포스코는 그나마 0.13% 상승하면서 37만 7,500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낙폭이 조금 보이는데 0.76% 하락하면서 32만 4,500원. 최근 LG화학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약간 조정을 보였었는데 시장 조정과 같이 일맥상통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항상 10만 원 저항을 앞두고 오늘은 조금 쉬는 모습인데 유타 섹터보다는 조금 강한 0.3%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도 조금 지지부진하죠. 현대중공 25만 원 벽에서 조금 지지하는 모습, 하락까지 지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0.98% 하락한 25만 3,500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파른 24,500원까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이틀 연속 조정을 보이면서 오늘 1%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보였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외국인의 매수도 들어왔습니다만 아직 다시 한번 15만 원 돌파에는 조금 보고하는 모습입니다. 0.67% 하락한 13만 8천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가 사실 전기전자 업체는 상당히 좋은 업종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78,900원 이후에 오늘은 1% 정도 하락세를 보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업종으로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 약간 그나마 강세를 보이는 것은 역시나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0.56%, 의약품, 보험업종 등으로 조금 강세를 보인다 말씀드리겠고 전기가스 업종이라든지 의약품, 보험업종이 간다는 것은 오늘 시장 자체가 약간은 장 초반은 약세장이라는 걸 대변할 수 있겠죠. 또 약간 빠지는 종목을 보면 의료정밀업종, 사실 의료정밀업종이 빠지는 것은 미래산업 한 종목이 거의 다 차지하기 때문에 신경은 안 씁니다만 실제적으로 의료정밀업종, 비금속 광물업종, 은행업종, 전기전자업종으로 약간 1%의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잠깐 지수부터 살펴드리면요. 지수 아침 같은 경우에 전일 대비해서 대략 0.48% 하락값 1993 정도 출발하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지수 너무 핸들링 하실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이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장 초반 같은 경우 1980선 초반에 밀렸을 때 외국인의 일부 선물 세력이 어떤 급격한 매도와 되돌림이 나오면서 장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수가 어느 정도 바로 2,000포인트 안착하면서 2,050까지 가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좀 이계를 달고 있고 약간은 쉬어간다 흐름이 좀 보인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특징이고요. 통상 추석 전에는 과거보다 9월 대비해서 평균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감소한 현상이 보였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지수의 급락 가능성보다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 그게 조금 포커스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침입니다만 수급 보면 역시나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외국인의 매수 강도 확인이 늘어지면서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개인 쪽에서 한 7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한 105억 정도 매도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관이 오랜만에 37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일단 기관 매수에서 조금 돋보이는 것은 그동안 펀드 환매 때문에 매도를 일관했던 투신 쪽에서 13억 정도 약간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 좀 특징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국가지자체 쪽에서 15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이 약간 특징인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장을 주도가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한 상태에서 외국인이 매도가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기관이 조금 받쳐준다면 전체적인 흐름은 오늘도 실제적으로 급격한 하락보다는 약간의 조정 수준에 그칠 수 있지 않나 보겠고요. 일단 전반적인 반응 장 초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기타 관련 업종이 조금 약하다는 것은 지수는 다시 한번 1990선 밑에서 잠깐 놓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은 홍희진 팀장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YG가 상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대단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5%대 강세를 좀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긴 하지만 강한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가 주춤하는 사이에 수익률 싸움이 계속해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두 시장, 그러니까 지금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좀 골반 악재가 나와서 시장이 폭락을 하지 않는다면 중소형주 시장은 계속해서 수익률 싸움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폭락이 나올 만한 좀 악재가 연출이 된다면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지금 전략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단계를 좀 생각할 만한 단계는 아직까지 좀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N 같은 경우는 일단 한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YG는 상승폭을 좀 더 줄여놨습니다. 2%대 상승으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고, ON이나 펜엔터, IHQ 같은 엔터 관련 주들은 일단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터치스크린 패널 중에서는 아무래도 엘파스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ELK나 LG 디스플레이, S맥, 태양기전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종목들은 그동안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약하게 좀 빠지고 있다. 근데 이제 큰 추세를 돌릴 만한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터치스크린에 대한 패널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 자체가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 2라든지 이런 부분, 아이폰 5나 그다음에 추가적인 아이패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모멘텀이 좀 살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터치스크린 관련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상당히 좀 급락을 했었죠. 안넷 같은 경우는 오늘 4%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봉을 보여준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모멘텀 자체가 없죠. 많이 빠진 만큼 일단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다시 한번 12만 원에 대한 돌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테마도 그렇고 안철수 테마도 그렇고 문재인 테마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좀 급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요. 인맥 관련주들은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많이 빠진 데 대한 바운드가 좀 나와주고 있다.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상당히 좀 강한 부분이 그나마 지금 인터플렉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의료기기 관련까지 고령화 사회겠죠. 그 부분에 대한 정책 테마 플러스 중국 모멘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 그러니까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차익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어제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까지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 지금 좀 더 충격을 받는 모습이네요. 0.5%대 하락세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도가 나오는 종목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관련주 얼마 전에 어제까지만 해도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급락한 이유 자체는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은 관망하시는 자세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국내 외환과 채권 시장의 동향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의 흐름과 전망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50전 하락한 1,12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리 양적 완화 이벤트는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이후에 시선이 유로존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발표되었던 독일의 이포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유로존 전반적인 경기 둔화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요. 이 밖에도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그리스에서의 실사도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유로화의 하락을 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의 큰 폭의 하락이 아닌 전반적인 가격에 대한 조정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리 자산 가격들의 흐름들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전반적으로 1,120원대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관망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로는 아무래도 좀 수급 매도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월말 맞아서 지표 대기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것보다도 수출업체의 내구 물량 유입과 그리고 이제 조선업체들의 수주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수급상 달러 매도를 좀 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좀 방해할 정도의 그런 수급 물량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1,120원대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외환 시장에서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5틱 상승한 106.20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월말 경제 지표를 앞두고 경기 둔화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채권 시장 소폭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방향성이 좀 없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겠고요. 미국채 금리와 흐름이 좀 연동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로존 이슈 자체는 기술적인 조정 정도일 뿐 방향성을 가르지는 못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20일 이평선을 뚫어내느냐의 여부가 상당히 국제 선물로서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20일 이평 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강세 흐름을 장 막판까지 유지하는지 여부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고 또 전망까지 함께 곁들여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 강동석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산업 트렌드 변화에 융합된 기업들, 또 하나대투증권은 QE3로 인한 인플레이션, 당장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 현대증권은 증시 우호적인 환경, 긍정적인 마인드 대응 유리와 또 동양증권은 기대만큼 뜨겁지 않은 QE3 영향력 그 이유는 IM투자증권은 유럽 리스크 재부각이라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 환경과 소비 성향이 모두 바뀌는 구조적 변화 구간에 진입했다고 밝히면서 산업 트렌드 변화는 스마트, 융합, 소통, 소프트웨어, 녹색, 바이오 등 5개 부분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렌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서비스 비중이 확대되고 융합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전망이라며 첫 번째 미래 성장 유망 분야와 또 두 번째 기존 사업과 또 신사업이 융합된 기업들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대투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3차 양적 완화가 발표된 지 2주조차 되지 않아서 실물 경기 개선 효과 없이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며 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의 물가는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과 또 유가 급등 시 미국 정부의 대응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당장 걱정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속도는 느리겠지만 경제 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고용보다 소비 지표의 상승 탄력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증권 증시 우호적인 환경, 긍정적인 마인드 대응이 유리하다는 리포트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강한 상승 갭이 발생하면서 조정시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1선과 121선의 골드크로스 발생과 함께 이동평균선들의 정배열로 진입하는 과정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지수의 우상향 그림이 예상되는 시점인데 달러 약세의 속도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관건은 유동성 확장이 실물 경기로 전이되는 효과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향후 3에서 4개월간 지표의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원유 시장에서도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가 이어지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3차 양적 완화의 초기 반응이 미온적인데 양적 완화 단행 직후 가장 먼저 기대되는 증시 효과는 유동성 랠리이나 지금은 유동성 랠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리스크 지표는 바닥 수준이지만 본질적으로 양적 완화는 경기 모멘텀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의미 있게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3차 양적 완화는 유동성 랠리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당사가 기존에 제시한 유럽 지역 리스크 완화와 또 미국 경기 모멘텀 강화에 따른 연말까지의 상승 추세 지속 가능성이 있으며 1차적인 유동성 랠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3차 양적 완화로부터 기대되는 미국 경기 모멘텀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굳이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IM투자증권 연결해서 주대영 대리와 리포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리포트 소개해 주시죠. 네, 해외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독일의 9월 기업 신뢰지수가 2년 내 최저 수준으로 기록했다는 소식과 IMF의 세계 경기 하향 전망 소식에 유로존 국가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유로 달러 역시 1.29 달러에서 좀 지지가 나오는 그림인데요. 유로존 리스크의 재부각 소식으로 인해 하락 출발한 다우지수는요, 낙폭을 만회하며 장중 13,60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리스크 우려의 차익 매물의 약보합 마감하였는데요. 다우지수의 약보합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속해 있는 나스닥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애플 아이폰 5 한 500만 대의 판매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700달러를 지키지 못하고요. 1.33% 하락한 690.79달러에 마감했는데요. 그동안 랠리의 유럽 빅3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만 다우지수 역시 미국 시장의 상대적 강세로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 세계적인 동시 경기 부양으로 주식시장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물론이고요. 경기 방어주인 지주회사, 유통, 통신, 음식료 업종까지 사실상 전 업종의 상승이 기대됩니다. 특히 살펴봐야 될 업종이 정유화학 섹터인데요. 100달러에서 밀린 WTI 90달러에서 지금 지지력 테스트 중입니다.
기관의 차익 실현 욕구가 좀 큰 것이 사실이지만요. 정제마진 개선 기대감에 정유학 섹터가 좀 좋아 보입니다. 외인의 매수세와 국가 신용등급의 상향 소식, 그리고 코스피 2000이라는 메리트를 봤을 때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증권 업종인데요. 업황 개선의 기대보다는 유동성 랠리를 즐기는 자산시장으로 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관심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7월 말 8월 초에 랠리 가격대에 묶여있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기관의 차익 실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외인들이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WTI가 반등에 들어서면 레벨업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17만원 아래서는 분할 매수 좀 가능해 보이고요. 또 다른 종목은 현대증권인데요. 미국의 QE3죠. 3차 양적 완화로 인해 코스피 2000 등극대 시세를 주고 좀 횡보 국면에 있습니다. 지수가 2000선에서 지지력 테스트 후 재상승한다면 지수 대비 상승률 탑픽 종목으로 증권주 쪽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장주는 대우증권이고요. 만원이라는 저항 라인에 막혀있는 현대증권 9,500원 선에서는 매수 가담해도 부담없이 보입니다. 두 종목 모두 손절은 종가상 지수 1980선 이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M투자증권 주대영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전체적인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이 어떻습니까? 장 초반 좀 낙폭을 키우는 양상을 보이다가 지금 들어서는 좀 삼성전자의 낙폭을 줄이는 모습과 함께 코스피도 1990선은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2000선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발 이슈가 수면 위로 불거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2000년 이후 추석 연휴를 전후로,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전주의 수급 패턴과 그리고 종목 업종 흐름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매물 압력이 좀 커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그 직전 주까지만 하더라도 매수를 보였던 데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매도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00년 이후 12번의 추석 연휴 중에서 그 추석 직전까지 상승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을 보였던 7번의 경우를 본내는 추가적으로 1% 이상 상승세를 보였던 경우는 한 번이었고, 그리고 4번이 1% 이상 하락, 그리고 2번의 경우는 좀 횡보세를 보였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단기 급반등 이후에는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000선을 넘어서는 강세를 보였다는 측면에 있어서 좀 단기 물량 소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 물량 소화 과정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조정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정배열 종목군과 그리고 역배열 종목군을 판단한 뒤 그 종목수들을 차감한 지표를 보면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00 종목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상승 구조가, 그러니까 시장 내부적으로 종목별 움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단단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고요. 2005년 이후 5번의 경우 이렇게 500 종목을 넘어섰던 흐름을 보면은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조정 압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저는 보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1960에서 1970선은 기술적 분석상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지선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1960선에서 70선은 지난 7월 말 이후 상승폭이 23.6% 되돌림 수준이자 9월 저점 이후 상승폭이 38.2% 되돌림, 그리고 9월 14일 상승 돌파 갭이 나타났던 지수대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좀 중요한 지지선으로 역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 코스피가 좀 단기 등락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1960, 1910선 전후에서는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뭐 일단 지금 시장 흐름에 있어가지고는 단기적으로는 좀 등락 과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주춤한 가운데 기관의 매물 압력도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연기금과 같은 저점 매수 세력이 여전히 유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추세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변수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하거나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일 때는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등락 과정을 통해서 비중을 해 나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은 뭐 2000선 이하에서 조금씩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는 것도 무리가 없겠지만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신다면은 1970선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실시간 시황과 업종 및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을 살펴드리죠. 역시나 오늘 장도 약간 지수는 놓고 봤을 때 2000선 밑에서 잠깐 반등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시장 흐름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그래도 그나마 장 초반보다는 조금 낙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123만 원까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스튜디오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어저께 중국의 팍스콘 공장이 불이 아니라 그 소요 상태가 발생했죠. 팍스콘 공장 같은 경우는 애플의 가장 큰 위탁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가장 큰 회사인데 어제 거기에서 뭐 시장에 나왔던 이야기는 직원들 간에 소요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어떤 애플의 어떤 아이폰 5 생산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때문에 어제 좀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좀 상대적 수혜를 받았었고요. 또 삼성전자는 시장보다 조금 빨리 오늘 25일자로 갤럭시 노트 2를 출시를 합니다. 그런 흐름 자체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내기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누차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 추석 쉬고 나면 10월 초순 정도에 실적 예비치를 발표할 건데 동신 부문에서의 매출을 생각한다면 130만 원 밑에서는 사도 된다. 사도 된다는 보다는 사는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보겠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쉬는 모습이네요.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 최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조금 하이라이트 했던 것 같습니다. 24,650원까지 올라갔던 것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좀 줄일 수 있다. 반도체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하이닉스의 상대적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조금 올렸었는데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메이저도 삼성전자가 투자를 줄인다는 건 왜 줄이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줄인다는 건데 일시적인 반사이익은 맞습니다만 그것만으로 하이닉스 주가 고공행진하기엔 좀 힘들었지 않나 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익 실현이 한 3일째 좀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 23,000원대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봤을 때 하이닉스가 최근에 뭐 2만원, 21,000원대의 저점을 높였다는 걸 생각하면 또 신규 매수에 가담하실 분은 지금 장이 조금 지지부진하니까 뭐 지금 23,250원 정도에 만약 1차 매수 하신다면 한 번 더 떨어질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매수만 좀 접근할 것 같고요. LG전자는 조금 쉬는 모습이네요. 2% 하락하면서 72,300원. 지금 대부분의 뭐 종합주가지수 그런 거 그 일명상통하는 전기전자의 어떤 주가 흐름 같습니다. 4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은 일단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겠죠. 하락을 하는데 양봉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음봉으로 빠진다는 거면 파는 세력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LG전자 지금은 기관들이 어떤 단기 반등 이후에 차익 매물 욕구에 들어갔지 않나 보였고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 자체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매수 추세보다는 매도 추세 조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처음으로 다시 22동 평균선을 하회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노리는 분이라면 내일 정도나 오늘 정도 오후 정도에서는 뭐 72,000원 하단 가격에서는 뭐 단계적 공략 가능하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삼성 SDI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어떤 전기전자 업종에서 가장 좋은 반등을 보였었죠.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 SDI는 사실 15만 원 밑에서는 한번 사볼만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를 조금 좋게 보기 때문에 2차전지 배터리 업체 삼성 SDI에 대해서는 매수에 대한 비율을 좀 좋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LG이노텍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 LG이노텍은 사실 다른 여타 섹터보다는 9월 중순 이후로 사실은 계속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약간은 어느 정도 실적 시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LED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훈풍이 안 불어넣고 있는 것이 어떤 LG이노텍의 좀 단점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자동차로 잠깐 넘어가면요. 현대차가 어저께 24만 5천 원까지 반등 급하게 올랐던 거는
사실 뭐 다른 내부적 모멘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저께 뭐 연기금이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할 때 집중적으로 딱 두 종목만 많이 샀습니다. 바로 그것이 삼성전자와 현대차였는데 그런 흐름 자체가 어저께 강한 반등을 보였고요. 최근에 자동차는 조금 쉬는 모습이죠. 쉬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투자 의견은 제가 늘 간단하게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상승 탄력은 떨어질 수 있어도 24만 원 밑에서는 사볼 만은 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중요한 거는 안 올라가니까 계속 사다 보면 돈이 잠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소액 정도만 그냥 어느 정도 사시고요. 현대차가 아마 기존에 보다 제 판단으로 뭐 작년 봄처럼 상승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높지 않다면 편입을 시키는데 비중은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수 인덱스 차원에서 한 20%, 10% 이내만 좀 접근하는 게 어떻게 싶고요. 기관들이 가장 좋아했던 현대위아 좀 살펴드리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들이 어떤 그 콜이죠. 이 기관이라 하면 제가 말하는 건 그 자문사 쪽을 말합니다. 예, 일부 자문사들이 사실 8월 여름 이후부터 16만 원 정도에서 매집 아닌 매집을 했었죠. 뭐 비모 자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19만 원 정도 가서는 약간 차익 실현 들어갔다는 시장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섹터에서 가장 좋은 어떤 상대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 보니까 쉽게 많이 던지지도 못하고 신규 매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18만원에서 한 19만원 밴드에 좀 갇힐 수 있지 않는 가능성 상당 백스권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나 보겠고요. 뭐 조선업종은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 삼성중공업만 미리 살펴드리면 38,000원 다시 박스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은 지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사실 배팅이 못 들어가겠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확신은 우리 투자원이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제 판단으로는 아직 상승뷰는 열려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조선주가 차트가 약간은 우리가 그냥 보는 차트는 꺾였지 않습니까? 꺾였다고 던지기보다는 홀드 전략이 좋습니다. 홀드 전략이 좋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굳이 이렇게 깝깝한 종목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보유 전략만 좀 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쪽으로 가면 기자재 업종들은 계속 잘 갑니다. 피팅 업체 같은 거 성광밴드라든지 태용 같은 종목들은 오늘 조금 좋은데 피팅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늘 드릴 말씀이 항상 실적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조금 수렴하는 현상이 있더라도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이제 4거래일 만에 조금 쉬는 모습인데 제가 피팅 업체를 좀 거래를 해보면 추격 종목은 아닙니다. 항상 시세가 분출하고 나면 조금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기다려 주시고요. 정유화학은 조금 오늘은 그나마 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밤새 그 국제유가는 다시 1% 하락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 국제유가 1위 1비 할 필요는 없고요. 이미 지난주에 7% 급락을 했었고 지금 국제유가가 90달러 초반에 있다는 것 자체는 약간은 유럽발 위기 자체가 다시 좀 부각되고 중요한 거는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가 조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 시장도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뭐 정유 3사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정권사 그 애널리스트가 말한 것처럼 크게 등락을 1위 1비 할 필요는 없고요. 실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한 17만 원 이하에서는 물론 이제 뭐 바로 목표치는 조금 낮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데는 이게는 괜찮지 않나 보겠고요. 화학 같은 경우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부터 만약에 시장에 순환 반등이 돈다면 제일 첫 번째 들어올 섹터는 바로 화학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라든지 호남석유,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이 1%의 매기세가 들어오는데 어저께부터 약간 수급의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이것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수로 들어왔다는 것이 약간 특징이다 할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올 하반기 이제 호남석유의 합병을 예상되어 있는 KP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신 한 13,000원 정도에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인데 뭐 합병 이야기는 어차피 결정 난 거기 때문에 KP케미칼은 그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조금 뭐 앞서서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만약에 KP케미칼을 매수할 거면 차라리 호남석유를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은 홍희진 팀장께서 살핍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코스피는 좋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죠. YG가 고점 대비 10% 이상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매매를 잘해야 수익이 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매매를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소폭의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철강금속 같은 경우는 포스코 현대제철, 고려아연, 영풍, 현대아이스코, 동국제강이나 뭐 풍산, 세아제강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고려 아연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Q3에 대한 효과가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지금 풀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돈은 안 푼 상태에서 벌써 효과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시급한 판단이겠죠. 그러니까 성급한 판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돈이 풀리고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실질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확인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연말 정도가 돼야만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품 관련주겠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 아연이나 영풍이나 그다음에 풍산, 그다음 세아제강 같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고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비차익 매수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양호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다 할 뭐 저렇다 할 안 좋은 악재들, 그러니까 뉴스성 얘기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견고하다. 앞으로 시세를 좀 이끈다면 대형주가 이끌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올라갈 수 있을 종목에 대한 매수는 좀 필요하다라는 것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도 상당히 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어떠한 것들이 조금 더 좋냐 말씀을 해주신다면, 질문을 저에게 해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 그러니까 지금 현대제철도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지도자 변경 이후에 좀 화끈한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이미 1조 위안 경기 부양책,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 부분에서도 봤을 때 아무래도 현대제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관심도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은 예전과 같은,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만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에서 좀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업종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현대제철, 고려아연, 그다음에 지금 풍산,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 철강 업종은요 지속적으로 뭐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비중을 좀 작게 좀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이다. 그러니까 현재는 어렵지만 충분히 기대감만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계가 관련주는 두산중공업이죠. 기계 대표주인데 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꺾였죠. 얼마 전에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밀렸는데 일단은 이런 음봉을 지금 이길 수 있을 만한 매수가 좀 들어와야만 합니다. 지금으로선. 그래서 종목 가치는 좋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이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매도가 안 나오고 이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시점이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비중이 크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력 발전,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 설비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지금 가느냐 나중에 가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비 투자가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그림이 나온다면 두산중공업이 뭐 급등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당장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에너지 증가율이 그렇게 뛰어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을 지금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56,000원 정도까지도 좀 생각을 하시고 전저점이겠죠. 그 구간까지도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확실하게 돌려줄 수 있을 만한 수주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어렵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나 뭐 한라공조, 뭐 현대엘리베이터 일단 썩 좋은 흐름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계 관련주는 조금 더 지금 뒤에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지금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한국카본이나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종목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따라 좀 가고 있죠. 특히 이제 대림산업이나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는 조금 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좋은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대림산업이 아직까지 갭이 메워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라인이겠죠.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시장이 급등했을 때 발생됐던 갭, 이 갭 라인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95,000원이 종가상으로 무너진다면 확실하게 무너지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아직까지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러스 1,000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갔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대림산업, 대우건설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굳이 발을 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소형 종목이라면 모를까 대형 건설사들이 일단 기대감도 있고 우려감도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시장 방향성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 그러니까 시장을 상승세로 좀 보시는 분들은 건설업종에 대한 비중 편입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융주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은행 역시나 별로 좋지 않아요. 은행은 계속해서 좀 안 좋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리스크 요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물론 있지만은 그보다는 시세를 확실하게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크나큰 요인들이 좀 많죠. 부동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계부채 연체율 증가, 그 다음에 뭐 지금 CD 금리 담합에 대한 발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은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 미국이 지금 재정 절벽에 들어가면은 지금 주가가 급락한다라는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리포트가 발표가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재정 절벽이 진행이 된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쪽도 금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요인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행은 조금 더 멀리 떨어뜨려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요. 지수가 가면 가죠. 얼마 전에 대우증권 상한가에서 그것을 충분히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수 방향성이죠. 그래서 지수가 간다라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대우증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한가가 대형주에서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상한가가 안착이 됐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최근에 좀 밀리죠. 근데 이제 지수 자체가 여기서 만약에 지금 3분기 이후에 2100포인트를 찍고 아니면 2200포인트를 찍으면은 전고점까지의 상승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16,000원 이상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지수가 간다면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으로서 업종으로선 증권주를 좀 뽑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업황이 안 좋은 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다라고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가져진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 업종이 안 좋은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좀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반드시 저는 좀 대형주 중에서 하나쯤은 편입을 해둬야 될 업종 자체로 증권주를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보험주 말씀드리면요. 보험업종 같은 경우도 경기를 상당히 좀 많이 타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경기가 부정적으로 흐른다면 보험을 해지하는 그런 수준까지 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손해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주목보다는요.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제 조건은 제가 말씀드린다면 뭐 가입자가 증가되는 추세에서 금리도 인상되면은 굉장히 좀 좋겠죠. 근데 이제 경기가 최근에는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고 보험에 대한 해지율도 조금씩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좀 더 충격을 받아서 한 번에 안 좋게 된다면 지금 부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업종은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분이라면 매집을 하셔도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 조금 더 지켜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 맞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 모멘텀이 조금 더 좋아질 때 그때 들어가셔도 좀 늦지 않기 때문에 보험업종은 증권주 다음 종목으로, 그러니까 다음 업종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장 탑픽은 증권, 보험, 은행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 하창봉 팀장께서 이어갑니다. 네, SK텔레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최근 흐름을 보면 사실 SK텔레콤하고 KT는 조금 견고한 흐름을 보였을 거예요. LG유플러스는 최근 한 5일 동안 빠졌다가 오늘 4그레일 만에 반등하는데 오늘 싸이가 사실 한국에 들어옵니다. 싸이가 LG유플러스에 그 광고를 하고 있죠. 뭐 유스타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뭐 DI가 상한가 가는 거 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LG 유플러스도 싸이 광고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겠는데 통신업종은 좀 이렇습니다. 최근 2주 동안에는 사실 약간 주가가 정체된 흐름을 보였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10일날 아이폰 5 그리고 18일날 옵티머스 G 그리고 어제 펜텍의 베가 R3 그리고 뭐 오늘 그 삼성의 노트 2 결과적으로 10월 달부터는 통신 스마트 기기는 완전 천추 중국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통신사에서는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마진의 수익 사업 LTE 쪽을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해당이 될 겁니다. 작년 12월 달에 LG U+가 LTE 가입자가 늘면서 통신사 중에서 가장 좋은 상승 탄력을 보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통신주에 대해서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는 주가 저점 하락을 약간 매수로 보는 것도 낫진 않겠다. 매수로 보는 것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올라온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 1차적으로 한 차후에 한 적어도 10월 중하순 정도에 한 번 더 매수한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지금 15만 원대 조금 밑에 있는 SK텔레콤 3만 5천 원대 KT의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 조심스럽게 좀 드리겠고요. 유통업종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유통은 조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백화점 추석 다 돼가 왔는데 사실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의 주가를 보면 이게 명절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약하고요. 호텔신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가 59,800원 중추절 연휴 특수 관련해서 어제 급등을 했었고요. 중추절 연휴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다오이다오 관련해서 중국과 일본의 법적 그 센카쿠 열도 분쟁 때문에 오히려 또 일본 관광, 중국 관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급등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면 그건 오버슈팅이었죠. 그건 오버슈팅 자체가 어제 59,800원까지 왔었고요. 오늘 한 3% 조정을 보이는 거는 그래서 조정을 보일 때는 필미가 제공하는데 뭐 면세점 호텔만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롯데 면세점의 공격적 마케팅이 좀 부담된다는 정권세 보고서 있는데 사실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은 오늘 그 코스닥 있다가 홈 팀장님이 잘 살펴드리겠습니다만 좀 과열 국면에 많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단기 급등 후에 차익 실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덥석 받으시면 안 돼요. 중추절이라고 이미 주가는 53,000원부터 약간 저는 반영되어 있다 보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신규 매수는 한번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유통업종에 조금 주목되는 것이 하이마트입니다. 저도 좀 바빠서 안 봤는데 어느새 7만원까지 올라왔네요. 사실 그 롯데 품으로 넘어가 한 55,000원 정도 롯데쇼핑의 품으로 넘어갈 때 오히려 전 롯데쇼핑의 주가만 좀 부정기다 보면서 많이 신경을 안 썼었는데 죄송합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최근 하이마트 주가 정권세 보고서를 보면은 글쎄요 뭐 어느 정도 롯데 시너지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실적도 좀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하이마트에 대한 어떤 시장의 그 상반기에 혹을 많이 띄운 투자가분이 많아서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경영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자금력이 많이 갖고 있으면서 약간 보수적인 롯데가 하이마트를 잡았다는 데에서 시장이 좀 호평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6만원부터 한 15% 오른 걸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관심 종목이 좀 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음식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료도 사실 약간의 조정의 빌미가 보입니다. 사실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 식료품 가격 같은 조금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음식료업종에 대해서 순풍은 좀 많이 불어넣고 있는데 주가만 놓고 보면 사실 CJ제일제당이나 어제처럼 이렇게 어떤 주가가 잘 가던 어떤 주가가 어제 오후에 빠지면서 그 다음날 시장과 상관없이 개발하게 나왔다는 것은 일시적인 차익 욕구 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어제 고점을 뚫지 못하면 음식료 업종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음식료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음식료 대표적인 CJ제일제당이나 이런 종목이 조금 그럴 수 있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메로나 같은 것도 이제 10만원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부터는 혹시나 또 메로나가 잠깐 녹을 수 있는 거 생각하셔가지고 약간은 기다리는 전략 늦지 않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우리가 식사를 천천히 하듯이 종목 투자 자체도 좀 천천히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뭐 전반적으로 삼양사라든지 기타 기업들 조금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음식료 업종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마지막 중요한 업종 하나만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하고 한국전력이죠. 유틸리티로 가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쉬는 모습이네요. 사실 조금 쉬어야 됩니다. 쉬는 것이 오히려 투자 관점엔 좋을 것 같은데요. 가스공사에 워낙 최근에 가열론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약간 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스공사 못 살 거면 한전을 사보자 유틸리티 섹터에 베팅하자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3% 반등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한국전력이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26,500원 박스권을 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의 상승 탄력이 좀 힘이 있다면 가스공사만큼 하루에 6, 7% 날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한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관심이 전기료 인상보다도 오히려 더 유틸리티 섹터에 대한 매기세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 홍희진 팀장님입니다. 자 일단 시장 보시면요 코스닥 하락세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1%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가 좀 더 가속화되고 있죠. 200억 가까운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 쪽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의 손실이 1조 5천억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테마주의 뿌리를 뽑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혔습니다. 근데 그런 발표 때문에 더 빠지는 것 같죠. 개인들한테 오히려 좀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급등했던 어제 뭐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이화전기, SK컴즈, 뭐 다른 종목들
좀 모두 다 지금 거의 다 10% 이상의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마성으로 묶였던 종목들은 거의 다 지금 급락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코스닥 시장이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러한 지금 소나기 자체가 당분간, 그러니까 이번 주 정도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실적 대비 주가가 좀 싸지는 종목들이 있다면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정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좀 타이밍을 좀 잡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지금 조금 볼 수 있는 테마 지금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항상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지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업종이 지금 다 지금 급락이 좀 나아지고 있죠. YG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10% 이상 지금 밀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 중요한 부분, 그렇다면 지금 이미 지나간 부분보다는 앞으로 어떤 테마가 좀 뜰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상승률 상위 중에 옴니시스템이라든지 누리텔레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관련 테마죠.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좀 테마인데 이 종목들이 지금 뜨고 있는 것 자체는 정책 관련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이런 정책 관련 테마가 어떤 부분이 좀 부각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재정이 늘어나고 있는 게 환경 쪽에 대한 재정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수처리 관련 테마인데 웰크론 한택도 그렇고 다른 종목도 그렇고 지금 정부 쪽에서 재정을 계속해서 좀 늘려가고 있다는 건 앞으로 그 산업을 좀 육성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처리 관련 테마가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봐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원자력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몰아간다라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좀 발표를 또 했어요. 그런 측면 자체를 봤을 때 그렇다면 앞으로 신재생이라면은 태양광은 좀 비싸니까 그보다 좀 더 싼 풍력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지금 2013년, 14년 그 이후부터 남해안 풍력 단지가 조성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셨을 때 태웅이나 유니슨 같은 종목,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목, 유니슨이나 태웅이나 웰크로한테, 그러니까 지금 두 섹터 수처리 관련 테마, 그다음 풍력 테마는 여전히 좀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는 테마로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고수들의 오늘장 전략과 매수 종목을 알아봅니다. 김도영 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리바운딩 부분에서 저점에서 강력한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면서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림이 나타났는데요. 해외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또다시 부각되면서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나서 좀 현금화 전략이 좀 크지 않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 압박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일 다시 축소를 했었죠. 그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분할 매수 철저하게 들어가자, 공격적으로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 콜옵션 시장, 옵션 시장과 풋옵션 시장의 문제점,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들 간의 싸움이 연거푸 발생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바운딩 자체적으로 이제 변동 확대만 되고 있는데요. 대형주 쪽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전기전자 쪽이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화학과 정유 쪽이 리바운딩이 좀 빠르게 나옵니다. 순간 먼저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 왔을 때 먼저 반영을 받았던 부분의 순환매 쪽으로 대형주 쪽은 타이밍을 잡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오히려 개별주 성격은 지금 최근에 기관 수익률 랠리에서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타이밍 잡자라고, 매수 잡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장 공략주는요? 예,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는요, 조금 아침 초반부터 지금 LG화학이 사실은 좀 바운딩을 눌리면서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로 판단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한 32만 원대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LG화학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가시권 부분에 대해서 턴오버 시점보다는 오히려 이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의 리바운딩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32만 원대 부근에 붙여서 잡겠습니다. 32만 원에서 32만 6천 원 사이 밴드에서 눌림 매수를 좀 타이밍을 잡겠고요. 단기 목표가를 우리가 상향을 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 목표가 34만 5천 원 정도가 1차 목표가가 좀 설정이 될 수 있겠고요. 2차 목표 같은 경우는 36만 4천 원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개별주 정도에서 또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나이백입니다. 예전에 제가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딩을 갖고 간다라면 매매 트레이딩 좀 좋다라고 이 부분에서 모으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현재 고점에 대한
대한 매물대 소화 과정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격 좁히기 과정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나이빗 같은 경우는 복지 테마에도 엮일 수 있다라는 거 봤을 때 5,800원에서부터 5,900원 밴드 사이에 10% 비중을 좀 눌림목에서 매수 타이밍 잡고 안착 돌파가 나오는지 시도를 하는데요. 안착이 6,15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이익 실현하고 다시 롤링 플레이하는 재매수 관점을 보겠습니다. 또한 손절가 라인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자리는 5,580원 정도로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창봉, 홍희진 두 분 전문가께서도 지금까지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무료 문자 번호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꾸준한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